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6월 4일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이 오늘 취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갈지는 모릅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고 사법부만 제대로 똑바로 사법 정의를 실현을 한다면은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의 임기는 초단기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송국근의 혼술은 이재명이 얼마나 집권할지는 모르지만은 집권하는 기간 동안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정책을 쓰는지, 또 어떻게 정치 보복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서 좀 막도록 하는데,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것은 그대로 진행돼야 된다. 재판 다 진행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국근의 정치쇼 시간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돼야 하는지까지 오늘 저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얼마 갈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취임사라는 것을 취임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 취임사 자체가 거짓말투성이고 여러 가지 모순되고 허구에 가득 찬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재명의 행태를 계속 취재를 해왔고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취임사를 보면서 믿을 수 없는 거짓말투성이다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정치 보복을 암시하기도 하는 그런 문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없다. 앞으로 진보와 보수가 없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선거운동 막바지에 이재명은 진보 극좌, 진보라기보다는 극좌 유튜브에 김호준을 비롯해서 이 극좌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을 해서 막 선동을 했죠. 선거 막판에 지지 정보원을 하고 극좌 유튜브에 두루두루 다 출연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는데 진보 보수가 없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것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 단골이죠. 또 이 말도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짓말 같은 말.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던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어디서 들어본 말입니다. 문재인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장도 안 틀리고 자기를 지지했던 안 했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내내 국민 갈라치기, 친일 반일 프레임까지 막 갖다 붙이면서 국민 갈라치기로 정권을 유지를 했었죠. 모두의 대통령은커녕 좌파, 그중에서도 극좌의 우두머리 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그리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위축시키는 이 상법 개정안 재추진하고 노란봉투법, 이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거부권으로 막았지만 이것도 지금 통과시키려고 벌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어제 또 극좌 유튜브에 극좌 유튜브에 또 출연을 해서 이 취임 후에 2, 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더 세게 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지금 기업 활동을 보장을 하고 성장시키겠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지금 실제로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전혀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 자, 내란이라고 합니다. 내란은
지금 혐의죠.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내란이라고 합니다. 소위 대통령이란 자가 이것을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 내란, 그러니까 정치인 때 써먹었던 내란 종식 그 프레임을 지금 계속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그 기소 사실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면은 이재명은 이 카드 유용범 그렇게 되는 거죠. 카드 유용범. 그리고 북한에 뇌물 준 뇌물범, 대북송금 뇌물범, 그리고 횡령범, 배임범, 지금 대장동이나 이런 재판들, 그리고 거짓말을 한 범죄, 거짓말 범죄, 허위사실 공표죄. 자, 그렇게 됩니다. 이 확정 전에는 혐의일 뿐이죠. 그걸 이렇게 단정을 하면 안 되죠.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렇게 내란,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법에,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도 맞지 않죠. 정치를 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프레임을 걸었던 이 내란이라는 말을 그대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란 종식 어쩌고 하면서 대대적인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거죠. 여기서도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 그 전에 후보 때 압도적 응징이라는 표현을 썼죠. 정치 보복을 일종의 예고를 하는. 그리고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 굳건한 한미동맹. 자, 미군이 지금 감축 움직임이 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 전에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고 일본 대선 유세하면서 오히려 김정은을 두둔을 하는 자 그런 그 안보관을 보였죠. 진짜 위험한 안보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고 했는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할 때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사유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뺐는데 그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과 관계를 등한시하고 미국, 일본과 그 동맹 관계를 하고 있다. 그게 탄핵 사유였습니다. 처음에. 자, 그런데 지금은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이죠. 또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 또 일종의 이제 퍼주기가 시작이 되는 것도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취임사부터 앞뒤가 안 맞지 않는 거짓말 투성이 그리고 허구에 가득 찬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사법 위기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에게는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은 정치 시소 시간에 그 부분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